한국이 아시안컵 4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과정이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가 이렇게 올라왔죠. 클린스만 감독 사인 거부, 한국 가서 대회 분석할 것. 실망했다. 결승에 가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요르단이 승리할 만했다. 그들이 보여준 투쟁심과 경기력을 보면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 선수들에게 1대1 싸움에서 지지 말자고 했다.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자고 했다. 실점을 하면서 어렵게 했다. 찬스를 살리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했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 요르단이 상당히 큰 경기력으로 승리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요르단이 승리할 만했다. 당신은 질만 했어요. 들고 나온 것 자체가 한국은 질만 했어. 그거를 여실히 보여줬잖아. 경기력으로 보여줬는데 이런 인터뷰 자체가 요르단이 승리할 만했다라는 거는 그들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더 잘했다. 야, 이게 대표팀 감독이.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대회 후에 결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목표에 닿지 못했다. 책임질 의사가 있나? 그러니까 답변을 물론이다. 감독은 언제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원했던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책임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 많은 분석을 해야 한다. 많은 드라마를 썼다.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피말리는 경기를 했고 오늘의 패배는 받아들여야 한다. 요르단이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얼마나 어려운 조에 속했는지 볼 수 있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미 핑계가 들어가 있어.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피말리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랬다라는 일단은 핑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상황인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분석하는 거 할 수 있어. 감독으로서의 끝까지에 대한 책임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기자가 물어본 거는 대회 후 결과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럼 대회를 우승을 못하면은 책임질 의사가 있다라는 거는 자신이 사임할 생각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딱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진 사임할 생각이 없는 거지. 말과 사실 반대의 내용이네. 이거는 경질을 하면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경질과 자진 사임에는 분명히 계약서상 안에 금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약금 발생이 되고 위약금 발생이 되지 않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신이 사임을 하게 됐을 때는 위약금에 대한 거를 못 묻죠. 자신이 사임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경질이 일어난다면은 계약서에서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보통 통상적으로 남은 연봉의 뭐 70%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보는 클린스만 감독은 자진 사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분이 콕 집어서 물어봐요. 사임할 의사가 있냐? 아직 어떠한 계획도 없다.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번 대회를 분석할 것이다. 협회에 들어가서 이번 대회 잘됐던 점과 좋았던 점들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린다. 어려운 예선을 치러야 한다.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기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다. 지금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무슨, 아니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대한 거야 지금. 이거에 성공을 못했을 때 이 단호함이 우리가 이미 깔려 있었어야 되는 거지. 너무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터뷰 상황에서 보이고 있고요. 뭐 협회에 들어가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진 사임을 할지 지금 위약금을 얼마를 가져갈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겠죠.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웃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도 그 질문을 하셨네요. 경기 후에 요르단 관계자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던데, 상대를 축하하고 존중하고 상대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하면 축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관점이 다른 것이다. 그냥 당신이 사는 세계에 가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 대표팀을 응원하고 바라보는 거는 우리란 말이야. 대표팀 감독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졌으면은 상대팀을 축하하는 거는 할 수 있지. 하지만 우리와 사상이 너무 다르고 그냥 시작부터 우리가 중간에 많은 것들을 겪었지만 우리와 다른 세상에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피가 거꾸로 솟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지금 상대를 존중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더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번 경기가 얼마나 뼈아픈 패배인가, 현재 감정은 어떤가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실망했고 화가 난다. 더욱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전반 2, 30분은 요르단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었다. 상대팀 감독과 스태프에게 인사를 한 것은 상대를 존중한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상대를 축하하고 존중할 때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일단 저 위에 내가 핑계가 있다 그랬잖아. 사우디와 지금 호주전에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게 이제 이미 핑계로 들어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귀국했다.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일본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섰다. 일본은 애초에 떨어졌고 우리는 준결승까지 오지 않았냐. 라는 이제 핑계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지. 선수로서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고 그런 업적을 이뤘잖아. 거기에 걸맞는 좀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팀의 수장으로서의 조금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 인터뷰를 쭉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딱 하나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고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됐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런 잘못이 있었다.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는 말은 아시아 축구가 평준화가 됐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조에 속해 있었고 일본은 더 일찍 귀국을 했고 나도 뭐 실망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 모든 말이 회피성이야. 모든 말이 제3자가 우리 축구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제1 관계자가 하고 있는데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전반전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반전 45분을 쭉 보면서 우리는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선수들이 해야 할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보여줘야 되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 나도 감독의 전술과 이런 부분을 떠나서 또한 선수들 또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판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에게 뭔가 겁먹은 듯한 상대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거를 풀어나오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볼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불안감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경기 자체를 어렵게 풀어갔던 거는 선수들이야. 그런 것에 있어서 얼마나 상대를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르단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잘 됐고 그게 경기장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장면이었고 예선전부터 계속해서 경기력이 안 좋았던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든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이게 아주 시작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바뀌지 않는 멤버들 늘 기용되는 선수들만 기용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 못했다라는 게 지금 연장전을 2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플랜이 또한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 플랜도 없었고 지칠만치 지친 선수들도 있었지만 또 그에 대한 대비도 되지 않았고 그냥 이 경기는 역사상 최고의 멤버라고 가진 선수들을 가지고 정말 최악의 경기 나는 이런 경기를 나는 내가 아무리 많은 대표팀 경기를 봐왔지만 난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최악의 경기를 했다. 나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중앙 미드필더 지역이 멘탈도 그렇고 전반전 내내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왜 후반 시작과 함께 클린스만 감독은 바로 선수 교체를 해주지 않았던 걸까? 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경기가 우리 손을 떠나갈 때야 그 포지션을 변화를 줬던 건지. 그러니까 중간에 경기 중에 보였던 내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었잖아.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고 있었는지.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주기 전까지 이 경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판단이 굉장히 느렸지. 이렇게 또 대한민국이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정말 64년 만에 우승을 누구보다도 선수들도 원했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참담한 경기력으로 그게 무산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축구의 민낯을 좀 보게 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잘 못 뛴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특히나 축구협회의 축구협회장 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선수가 잘못한 부분은 선수를 비판을 하고 감독이 잘못된 부분은 감독을 비판을 해야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최종 결정권자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만 이 비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선수가 뛰게 된 배경과 감독이 선임된 배경과 이 시스템을 만든 배경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야지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당연한 수순으로 축구협회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인 것 같고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항상 즐겁고 축구의 기술적인 부분, 축구의 열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하네요.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축구를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마음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 그리고 축구 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은 더 이상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서의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회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클린스만 감독의 사임 또는 경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선택에 대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거운 소식과 이렇게 또 들으시기에 좋지 않은 말씀만 하면서 후토크를 마무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축구인으로서 또 축구 유튜버를 하고 있는 저희도 진짜 이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인사는 저희도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사과의 인사를 하면서 우리도 마음 한켠에 책임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